이 동영상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함을 밝힙니다. 자, 수업 시작할게요. 개념원리 학원의 집합의 연산 페이지는 28페이지예요. 항상 교재는 참고용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알겠죠? 실제로는 칠판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연산을 얘기를 저번 시간에 잠깐 해줬었는데, 연산이 뭐죠? 수학에서 연산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치? 그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호가 뭐죠? 연산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칙 연산 그러면 뭐죠? 대표적인, 그렇지, 네 가지의 연산을 얘기하는 거야. 사칙 연산은 대표적인 네 가지의 연산. 그게 뭐였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칙 연산이 있는 거야. 근데 걔는 숫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에서 그런 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집합은 숫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집합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임이라고 했단 말이야. 집합은 모임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니까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별도로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집합 공부할 때는 집합이 모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걔를 수하고 동일시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못 공부하는 거야. 알았지? 집합은 모임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보자. 집합의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건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합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 자, 연산을 배우는 거죠? 네. 어떤 연산을 배우겠다? 합한 집합, 즉 합집합을 배우겠다. 그럼 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덧셈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절대 잘못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집합은 숫자가 아니잖아. 더하기로 판단하면 안 돼. 합이라고 해서 더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모임을 합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아리하고 B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A라는 동아리하고 B라는 동아리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합집합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지? 집합이 왜 어려워지는 거야? 숫자, 그렇지, 맞아. 숫자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숫자랑 다른 연산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숫자가 아닌데 숫자처럼 생각하니까 숫자랑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집합은 숫자가 아니고 모임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합집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워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합집합이 뭐다? 그렇지, 모임을 합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합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만 이제 알면 되겠죠? 의미는 알았으니까. 의미는 간단한 거야. 그러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집합이 뭐였죠? 모임. 그렇죠. 이제 잘 대답하네. 모임이라는 거. A라는 모임과 B라는 모임을 합해버린 거예요. 그걸 합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냐? 이렇게 U자 비슷하게 나타내는데 U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모양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게 집합의 연산 기호 중에 어떤 연산 기호죠? 그렇죠. 합집합의 연산 기호예요. 합집합의 의미는 뭐다? 이 부분과 연산 기호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이라고 이제 숫자는 말을 하지만 얘는 우리가 모임이기 때문에 집합이기 때문에 모임, 집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합집합 연산 기호 앞쪽에 있는 집합과 뒤쪽에 있는 집합을 합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쉽게 설명하려면 뭘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서 그렇죠.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가장 집합의 포함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자. 그럼 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A라는 모임이 있고 B라는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모임이 있고 B라는 모임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A라는 모임과 B라는 모임을 합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합했으니까. 두 모임이 합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 한번 해보자. 기억나요?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선생님이 했었죠? 자, 집합이니까 집합표 쓰고 그 다음에 집합의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집합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써야 돼? A 합집합 B. 그러니까 A와 B를 합집합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동아리를 합친 거예요. 쉽게 그냥 동아리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 동아리 두 개 합친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X라고 만약에 해보자. 그때 이 X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죠? A하고 E에 속해 있어야 되죠. 그러면 A에 속해 있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A의 동아리의 모임이거나 B 동아리 모임이어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A의 모임에 속해 있거나 B 모임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뭘 써야 되죠? 그렇지. 또는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써버리면 A와 B 둘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다르잖아요. 그치? A에 있는 친구이거나 B에 있는 친구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쓰는 거야? 또는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이거나 오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거나를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쓰죠? X가 A에 속해 있거나 어디에 속해 있다? B에 속해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좀 멋있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이라는 연산은 모임을 합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 기호를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쓴다고 했지.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세 가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어떤 게 좀 쉽다? 벤 다이어그램 쉽다. 그래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표현한 거야 지금. 이 모임을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가 표현법 세 가지 중에 벤 다이어그램 말고 조건제시법도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지. 왜 중요하다 그랬어? 집합은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도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자,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어렵습니까? 절대 아니죠. 모임을 합해버린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은 다른 모임이 생긴 거잖아. 그치? A라는 동아리와 B라는 동아리를 합해가지고 만든 동아리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좋았어. 그럼 우리는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 해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집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은 뭐다? 그렇지. 모임이. 교집합도 모임이에요. 집합이니. 그러면 교집합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산이잖아. 근데 집합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연산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임이에요. 알겠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연산 그러면 맨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생각하잖아. 그럼 안 된다고. 집합은 그런 연산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모임일까를 생각을 해야지 쉬워지는 거야. 자, 다시 교집합을 얘기를 해보면
모임이에요.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교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저 교라는 말은 공통이라는 의미야. 공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A라는 모임이 있고 B라는 모임이 있는데 A의 모임에도 있고 B의 모임에도 있는 그 부분,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합으로 말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친구가 A라는 동아리에도 가입돼 있고 B라는 동아리에도 가입돼 있으면 그 친구는 어떤 집합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교집합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아까 합집합 기호 봤죠? 그 합집합 기호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알겠죠? 이런 모양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연산 기호가 있다. 집합의 연산 기호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똑같이 속해 있는, 둘 다 속해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얘기했네. 그럼 교집합을 우리가 또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뭘로 표현하는 게 또 이해하기 쉽지? 그렇지. 훌륭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 또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B라는 집합도 있어요. 그럼 교집합은 어디에 있어요? 덮치는 부분. 그렇지. 덮치는 이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다. 교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집합 부분을 뭘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 원소를 뭐로 둘까요? 그렇죠. 또 x로 한번 더 볼게요. x가 원소야. 이 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잘했어. 구분하는 선이라고 그랬지. 수학에서 어떤 선이 있으면 이런 선이 있으면 다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선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선 앞에 원소를 적는 거예요. 원소가 x야. 이 x라는 원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 교집합이 되려면 A와 B 모두 속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 x는 A에 일단 원소해야 되지. 또 어디에 원소해야 돼요? 그럼 이걸 중간에 뭐로 엮어주죠? 그렇죠. and. 그러니까 and니까 여기는 그리고가 와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여야 돼요. A와 B 모두의 원소여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or의 의미를 가지면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어떤 모임을 설명하는데 조건은 다 모임이야. 생각을 해야 돼. 조건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면 다 집합인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받아들이면 편해. 집합이 수학의 기초 이론이니까 집합을 굉장히 많이 다른 많은 수학 이론에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집합이 아닌데 왜 집합을 이용하지? 그럼 집합을 이용하는 게 쉬우니까 집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치? 근데 모임 만들 때 뭘 보고 만든다고 그랬어? 조건. 그렇지. 조건 알아야지 그 조건에 만족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집합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떤 문장에서 o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등장할 거야. 그럼 나는 이걸 집합을 만들 때 뭘로 만들면 편하지? 그렇지. 합집합으로 만드는 게 편한 거야. 근데 내가 문장 의미 중에 an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나오면 뭐가 되지? 교집합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의 의미를 가지면 아까도 한글로 써봤잖아. 문장에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합집합을 이용하면 편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장에 그리고나
뭐뭐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뭐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AND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교집합을 이용하면 편하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집합은 굉장히 쉬워. 기초이론이에요. 그 기초이론을 다른 수학 이론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집합이 뭐라 그랬어? 모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수학 이론에서 내가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집합처럼 만드는 거지, 그지? 집합처럼 생각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 쉬워져. 알았죠? 좋습니다. 그러면 교집합도 이제 이해했죠? 좋습니다.